안녕하십니까. 도를 아십니까입니다.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. 그 중에서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논문을 두 편을 썼습니다. 한 편은 한국의 암스학회에 제출했는데 논문 게재 거절이 됐고요. 오늘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보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일 건데 제가 독일에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출판된 논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지만 한번 좀 길이도 길고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어떤 분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화면에 나오는 경상분지 백악기 화산압류에 대한 암석화학적 고찰 이원성 마그마의 가능성, 이 논문이 제가 독일에 있을 1998년 2월 18일 날 원고가 접수되었습니다. 원고를 보내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제가 귀국을 하였을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이 볼륨 31권의 사모니까 1년에 6권 나오는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2, 4, 6, 6월에 이게 출판된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을 제가 낼 당시에 저는 이 논문이 일으킬 반향이 사실은 조금은 두려웠습니다. 여기서 저 이름을 제일 처음 넣었는데 그 이전에는 지도 교수님 이름을 제일 처음 넣었죠. 그러니까 저 이름을 가장 먼저 단 최초의 논문인데 어찌 보면 저는 소장파 학자고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많은 화성암 암석학자들의 논문을 반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목으로 나오는 이원성 마그마란 것은 근원이 두 개란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전까지는 모두 동원 마그마로부터 분별 결정작용으로 만들어졌다. 이게 주류를 이루는 설명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결론이 동원 마그마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경상분지에 있는 백악기 화산압류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원을 지닌다. 이게 저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논문을 보고 상당히 많은 화성 암석학자들이 저에게 대한 반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. 그래서 이 제목을 살짝 비틀었습니다. 뭔가 하면은 여기에 가능성이라 해놨죠. 그냥 이원성 마그마라고 결론을 내버리지 않고 의 가능성 함으로써 이럴 수도 있다. 이렇게 저로서는 소장파학자로서 어찌 보면 이 논문에서 공격을 해올 그런 데 대한 대비였다고 할까요? 그런 공격을 조금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원성 마그마 이것이 되는데 이 이원성 마그마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테이블로 보이는 것이 이런 각 연구자들이 81년도, 88년도 연구자들이 각 지역마다 이런 암석학적인 데이터를 낸 것을 암석화학 자료를 제가 다 수집했는데 모두 381개의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림을 쭉 그리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패턴을 하나 발견해요. 여기서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어떤 영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뭔가가 두 부는 나누어진다는 것들을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. 여기 같으면 아예 어떤 방향성까지 뭔가 차이가 나죠.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가장 먼저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근원이 두 개로부터 출발했다. 서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한 제가 촉을 가지게 되죠. 그것이 뭔가 하면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제가 두 개로 나누어 놨지만은 이 나누게 된 계기가 여기에 하나 영역에 각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본 거죠. 어떤 사람은 연구한 데이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되더라. 이렇게 쭉 그리다 보니까 연구자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딱 두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.
자, 이 그림에서 제가 굉장한 감을 잡았죠.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의 암석이 여기 있는 이제 마그마가 있었는데 그 마그마가 분별 결정 작용으로 이렇게 다른 마그마로 변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BAV라는 암석을 만든 마그마, 이 마그마가 여기서 분별 결정 작용을 하면 마그마의 성분이 변하거든요. 변해가지고 DRV라는 암석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이 중간에 건너뛰는 거는 뭐냐면 분별 결정 작용으로 많은 광물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중간적으로 개입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이제 근거가 바로 옆에 요 그림인데, 자, 이 분별 결정 작용으로 되면은 이 그림이 좀 재밌는 게 여기에 흰 네모로 되어 있는 거하고 검은색 되어 있는 거하고 되어 있는데,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요렇게 BAV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RV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죠. 근데 여기 그림 보시죠. 어떻습니까?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완전히 겹치죠. 자, 겹치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근거입니다. 분별 결정 작용이 아니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 BAV를 만든 마그마하고 DRV를 만든 마그마 자체가 원래 근원이 차이가 날 것이다. 이것이 저희 논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온갖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. 그래서 자, 과거의 논문들의 이제 수준은 어땠는가 하면, 일단은 서론을 보시면 한반도 남동부의 경상분지는 백악기 후기에서 고 제3기 초에 걸친 화성압류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화산압류에 대해서도 많은 지구화학적인 자료가 구해지게 되었고, 이런 지구화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됐는가 하면 그 이전에 마그마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, 그 다음 이 화성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팡구조 운동이 있었는가, 이런 논의들이 있는 중이었고, 그 다음에 이 경상분지의 화산암은 현무암도 나타나고 안산암도 나타나고 유문암이 나타나는데, 이것들은 다 칼크 알칼리암 계열로, 자, 여기서 결론적이 나옵니다. 뭐냐면 동일 기원의 마그마로부터의 분별 결정 작용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거죠. 그런데 약간 이 데이터가 동일 기원의 마그마로부터 분별 결정 작용되면은 암석화학적 데이터가 이런 하크 그림에서 어떤 연속성을 쭉 띄거든요. 만일에 이런 연속성이 띄니까 당연히 분별 결정 작용이다 이야기하지만은 가끔씩 이제 벗어나는 이런 게 있으면, 이런 벗어난 것은 뭐 지각에서부터 혼염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변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 논문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이 동일 기원의 마그마란 것을 아니다, 적어도 두 기원은 구분된다, 이게 제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거든요. 그래서 이 논문을 내면서도 상당히 이제 뭐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어찌 되었는지 이 논문이 그냥 수정도 없이 그냥 출판이 되었어요. 굉장한 일이죠.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, 우리가 논문을 내면 논문을 심사를 합니다. 자, 심사를 3명의 심사위원한테 논문을 보내요. 그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, 제일 첫 번째는 아예 수정도 없이 통과되는 경우 있어요. 이제 이를 게재를 하죠. 두 번째는 이제 저자가 약간의 수정해라 하고 통과시키는 게 있고, 다음 세 번째는 수정하는데 소폭 수정하고 재심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. 네 번째 다음에는 이제 대폭 수정 다음에 재심을 하고, 재심한다는 것은 또 논문 심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번, 2번은 그냥 통과되는 건데 3번, 10번, 3번, 4번 과정 거치는 때는 재심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걸려요. 그 다음 다섯 번째, 아예 재심도 안 하겠다. 뭐냐입니까? 거절이죠. 이게 논문도 뭐 아니다 이런 의미의 것이 5번인데,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된 거예요. 수정도 없이 바로 통과된 겁니다. 대단한 거죠. 제가 처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만든 논문인데 수정도 없이 통과됐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, 이 논문이 나오니까 제가 수정도 없어 놓으니까, 심지어는 저자 수정이라도 하게 하면은 이 출판된 종이에다가 제가 좀 오탈자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수정해주고 했을 건데, 오탈자도 수정이 안 됐어요. 잘 보시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. 자, 여기에 보면 257쪽에 보면, 자, 여기에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무슨 입하는 데 있죠. 이 섭자가 빠진 겁니다.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그대로 그냥
출판사에 맡기면서 이게 빠졌는 모양이에요. 아니면 제가 처음에는 논문에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또 수정해달라 했으면 이 정도야 다 뭐 그렇게 수정했겠죠. 그리고 또 이 페이지에 보면은 넘어가면 또 보면 여기 나오죠. 무엇에 비하여, 이 앞이 빠져버렸어요. 무엇에 비하여? 이게 뭐냐면 이제 BA 화산암에 비하여 이것 건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자 여기도 보면 무슨 역 빠져버렸죠. 뭐 이거 외에도 제가 또 많이 발견하였는데 이렇게 출판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 논문을 읽으실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? 그렇잖아도 제가 이 논문을 내면서 저에게 들어올 공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근거를 엄청나게 집어넣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에는 참고문헌도 아주 많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뭐 여기 참고문헌이 한쪽, 두 쪽, 세 쪽, 네 쪽에 걸쳐 가지고 있죠. 거의 이렇게 참고문헌이 한 4페이지가 가득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본문 내용에 비해 가지고는 참고문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리 많은 논문인데 뭐 사실은 이 논문을 뭐 읽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답답할 거예요. 너무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근거를 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해하려면은 웬만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. 서로 다른 마그마라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를 뭐 따지자면은 대충 첫 번째는 여기서 보듯이 뭔가 탁탁탁 구분된다 하는 거죠. 특히 유류품 보시면 이렇게 방향성도 완전히 차이 나죠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자, 이 그림도 봅시다.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아예 이게 이 화살표 방향은 아예 디프링 소스 돼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나오는 부분하고 요렇게 퍼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. 이렇게 된 것들은 확실하게 이 소스가 다르다는 다른 논문에서 나온 것을 근거를 잡은 거예요. 그다음 여기도 보면 이쪽하고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죠.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그림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데 요 그림입니다. 자, 여기서 암수각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샘플을 N타입 몰브라는 거 가지고 나눈 거거든요. 그냥 기준이 이제 N타입의 몰브고 이 샘플에는 N타입 몰브에 비해서 그 함량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CS는 얼마인가 하면 한 1000쯤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N타입 몰브에 들어있는 CS의 함량보다 1000배가 많다 이 소리죠. 뭐 루비듐도 바리움한데 여기서 이것을 한 가운데쯤 잘라 가지고 이쪽을 보면 이것을 그 불호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호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뭔가 하면 광물 결정을 이 원소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. 광물 결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이 만들어질 때 이 원소가 광물 안에 들어가느냐 용액 속에 남느냐 이 소리입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이 CS라는 원소는 마그마가 식으면 광물이 점점점 만들어지는데 그때 무조건 용액 속에 즉 마그마 속에 남는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광물 결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고 나머지 용액은 또 위로 올라오잖아요. 그렇게 마그마가 점점점 변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CS라는 원소는 끝까지 남는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좀 해석하자면 만일에 어떤 한 종류의 마그마에서 분배 결정 작용으로 그 다음 마그마가 생기고 이래 한다면은 이 그림이 어찌 되는가 하면 이래 됩니다. 이쪽은 샘플을 N타입 몰브로 나눈 값이고 할 때 자 어떤 이제 가장 거직에서 덜 분화가 된 마그마가 뭐 요런 그림을 나타낸다 봅시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분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도 더 함량이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그 다음 분화가 된 것들은 요렇게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경사하고 어찌 보면 그 행동 패턴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. 또 더 분화가 되면 뭐 더 이래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덜 분화된 마그마에서의 보다는 더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. 양이 많아지고 하지만은 그 경사도는 앞에 하고 저 패턴은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죠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옆에 있는 글 볼까요? 여기서 BAV하고 DRV, BAV는 좀 약한 선이고 DRV는 좀 굵은 선인데 그럼 기존의 BAV에서 DRV로 분화가 되었다 한다면은
진한 그림에서부터 약간 단한 그림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는 하면 진한 그림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.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진한 게 그럼 DRV는 약한 선이니까 요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. 근데 어때요? BAV는 여기서 요 사이 하고 되고 다음에 DRV는 요렇거든요. 그냥 중첩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루어 가지고 이 DRV와 BAV는 절대 같은 소스가 같은 원천이 아니다 하는 결정적인 그림이 이거죠. 뭐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보시면 히토리 원소 가지고 한 건데 역시 겹치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만일에 BAV에서 DRV로 어떤 동원 마그마에서부터 분별 결정 작용이다 하면은 BAV가 요런 패턴을 뭐 보인다고 보면 DRV는 그거보다는 좀 높은 단계로 하고 이거는 더 깊이 빠집니다 하고 요렇게 나와야 돼요. 그렇게 서로 연속되는 그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BAV가 있는 영역은 여기 진한 거 요 영역이죠. 요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DRV가 있는 부분은 선이 가는 거. 그러니까 두 패턴이 사실은 서로 겹친다는 겁니다. 겹치는 것은 같은 동원 마그마에서 분별 결정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죠. 자,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일단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마그마가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밝히고 이렇게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서로 다른 마그마로 나왔다는 것을 이게 1998년 논문이죠.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화성 암석학자들이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제가 처음 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소장파 학자가 원로들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뭐 했을까요? 좀 비겁한 방법인데 이원성 마그마의 가능성이라는 그 가능성이라는 글자를 살짝 집어넣으면서 피해 가려고 해봤다는 겁니다. 근데 1998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?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논문에 대한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뭐 저 이야기가 맞거나 뭐 아니면 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없거나 뭐 그 이야기겠죠.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. 저는 이제 논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논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다 밝혀요. 뭐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이렇고 하는 이야기, 그 이전에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거는 동조해주고 어떤 것은 반박도 하고 그래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여기 보면 다 누가 이야기했다는 그 논문을 적어놨죠. 이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다는 걸 다 이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전 연구자들의 결과가 뭐 지지한다는 것도 있고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제목에서는 가능성이나 썼지만은 내용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게 이 서로 다른 모체 마그마의 인식 여러 가지 도표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이전에 학자들은 모체 마그마가 하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겪어 가지고 서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처음으로 모체 마그마 원래부터 다르고 그 다른 이유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요 그림들이 이게 핵심적으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제가 이 생각을 아주 굳히게 된 계기가 된 그림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그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 확정시킬 수 있는 다른 도표들이고 이런 도표들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경상분지에 나오는 화산암류들은 어떤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하나의 성분 여기도 있네요. 보시면 가운데 보면 여기에 뭐 무슨 입 성분 돼 있죠. 이것도 저에게 수정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줬으면 여기다가 섭자가 들어가야 됐을 건데 이걸 다 확인했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논문이 좀 다른 분들이 읽기에는 힘들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암석은 어떤 성인을 가지는가 이에 대한 건데 그 암석 성인이란 것은 지금까지 학자들은 하나의 모체 마그마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.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땅 밑으로 일본 해구가 이렇게 섭입을 해가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겠죠. 그래 올라와 가지고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이 나왔다 이게 결론이에요. 근데 저는 벌써
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요 모체 마그마 이게 A가 있고 B탑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.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모델보다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? 더욱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였고, 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암석 성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뭐 주저리 내용들을 적는데 이것도 거의 암석 성인만 가지고도 3쪽이 됩니다.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논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. 결론 부분에 보면 경상분지의 백악기 화산암류는 생성시기, 성분, 암석 조 구조적 환경을 달리하는 화산암이 두 종류로 있다 이죠. BA 화산암, 아까 그 BAV라 했죠. BA 볼케닉스, 다음 DR 화산암, DR 볼케닉스, 이 두 개로 구분이 된다. 이 구분되는데 이것들은 주성분 산화물도 구분되고, 그 다음 주성분하고 미량원소를 찍어봐도 구분되고, 다음 히토리 원소 함량 관계를 봐도 구분되고, 그래서 분포 영역이 뚜렷이 차이 나더라. 차이 나고,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또 그렇더라도 분별 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줄 세륨하고 사마륨 대 세륨 도표를 가지고 하니까 직접적인 분별 정출 작용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더라. 자,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 가지고는 일단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, 이 구분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. 원래의 그 기원이 다를 수도 있고, 그렇더라도 분별 결정 작용으로도 가능합니다. 가능하지만 그 다음 여기 이제 요 문구로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배척되는 거죠. 그래서 기원이 다른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DR 화산암하고 BA 화산암을 생성시킨 모마그마가 상이하다는 것을 제안한다. 이런 제안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런 BA 화산암하고 DR 화산암은 모두 조산대 화산암에 속하고 지구조 판별도에 의하면 지판이 수렴하는 화산호 및 대륙연변에 속한다.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그런데 그 다음 줄, 자, DR 화산암과 BA 화산암이 이렇게 같은 조구적 환경에 속하지만은 DR 화산암이 더욱 진화된 영역, 즉 지판 내부에서 가까운 영역에서 생성된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무슨 소린가 하면, 자, 우리나라 땅 밑으로 이제 섭입을, 일본 해구 쪽에 섭입을 요렇게 중생대 때,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 때 섭입을 하였단 말입니다. 했는데 여기서 보통 마그마 만들어지는데, 마그마 만들면 올라오겠죠.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여기서 올라오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가도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좀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가지고 올라온 요게 BAV고 요게 DRV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. 뭐냐면 여기서는 올라오면 그 공간적으로 이제 경상남도 북도 여기 있으면은, 그렇다면은 BAV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RV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소리죠. 그런데 그렇지 않죠. 이게 마구 섞여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섭입대에서 흔히 요 지역에서는 이 뭐 롤오버 한다는,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진 것이 약간 싹 이동을 해요. 이동에 의해서 이거는 어디에서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동을 한 상태로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. 그렇지만은 여기서 만드는 더 깊은 데서 만든 요거는 이 해구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, 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올 수 있고, 이게 이제 이래 해가지고 한 지역에 DRV와 BAV가 함께 있게 되었다.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, 자, 결론을 보면 BA 화산암은 DR 화산암에 비하여 얕은 깊이, 즉 얕은 깊이에서 만들어졌고, DR 화산암은 더 깊은 깊이에서 만들어졌다 이야기하는데, 이 논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전에 화산암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, 그 학자들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심도, 깊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. 아마 제가 우리나라 화산암의 마그마가 만들어진 깊이를 아마 최초로 이 논문에서 밝혔을 겁니다. 이렇게 화산암이 생성 깊이를 이야기한 것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죠. 이게 뭐 대충 뭐 결론이고, 그렇게 해서 논문을 냈는데, 제가 이 독일에서 이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했죠.
그러면서 이 위에 쓰 있는 내용들에 어찌 보면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오류를 없애기 위하여, 어떤 논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 없애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, 그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저는 또 화학적인 데이터하고 일치를 해야 되니까, 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를 찾아내고 읽고 쓰고 바꾸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했던 거죠. 아마 이게 제가 독일에서 했던 뭐 결정판이고, 그 독일에서 6개월 있으면서 했던 저희 뭐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논문을 한 편을 쓰게 되었고,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다른 학자들이 건들지 못했던 영역을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를 최초로 이제 건드렸다는 그런 좀 저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진 논문입니다. 저는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논문 스타디만 하는 것으로도 제가 대학원생 수준의 뭐 한 학기 강의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여기는 그런 논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인식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학자들 죽잖아요. 그러면 황상구란 분의 96년도 논문을 또 읽어봐야 될 것이고, 또 96년도에 좌앤박, 93년도에 유은, 이런 논문들을 다 읽어봐야 여기서 말하는 지역에 따라서 유연성 마그마 및 스로 모체 마그마의 존재를 최근의 연구들은 인식하고 있다, 이 내용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런 곳에 있으니까 그 논문들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. 읽어보고 이 논문 스터디 하는 거, 이런 과정들이,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근거들 어떻게 해석하는가, 이런 것들은 일반 대학생들 수준으로서는 어렵고, 대학원에서 특히 이 화산암 쪽에 연구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연구해 볼 수 있는, 논문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 생각하죠. 글쎄요, 이 논문을 보아서 그랬을까요? 여기 보면 아까 논문에서 봤던 아까 여기 좌앤박이라 돼 있죠. 여기 좌요분이 좌용주라는 교수님이신데 경상대학교 교수님이고, 박사학위 논문 냈을 때 심사위원이었습니다. 근데 심사를 보시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는데, 이분께서는 제가 논문 발표도 하기 전부터 저를 화산암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라면서 저에게 농담으로 하셨겠죠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마 그분도 이 논문 읽어봤을 거예요. 이 논문을 정말 잘 읽어보면은 제가 그 암석 화학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고찰하였고 했던 데 대한 그런 것들은 아마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좀 긴 시간 제 논문을 가지고 좀 자화자찬하는 뭐 시간을 가졌는데요. 이 논문은 나중에 결국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까요? 이때는 이온성 마그마의 가능성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 할 때는 저는 가능성이라는 소리를 싹 빼버렸죠. 빼버리고 이온성 마그마다 라고 확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온성 마그마의 확정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그런 학설이니까 저에게 아직까지 이온성 마그마가 아니다 라고 또 도전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경상군지 화산암류는 이렇게 그 기원을 서로 달리하는 두 개의 모체 마그마가 존재한다 하는 저희 논문 기조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다음에 시간이 혹시나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논문만 하나 가지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원생 수준에서 이 논문을 공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강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뭐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은 좀 긴 영상이었는데요. 긴 것만큼 또 내용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하려면 더욱더 길어질 것 같고 뭐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. 오늘은 저로서는 아마 이것이 저희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아마 가장 첫 번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전의 논문들은 사실은 다른 논문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부터는 오롯이 저희 생각, 저희 판단으로만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